많이 힘드시죠? 네. 안녕하세요. 입시상담을 진행하는 길설종 실장입니다. 네. 오늘 원장님하고 그 과학 선생님이 1시간을 하시고 제가 1시간에서 2시간 코스인데 항상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입에다 모토를 달고 빠르게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이제 2023학년도 이제 그 입시를 치르게 되죠. 네, 2023학년도에 대한 거는 아직 발표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 달에 뭔가를 발표한다고 지금 던져놨죠. 매년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년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전형을 얘기할 때는 2022학년도를 얘기할 거고요.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할 때는 2021학년도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대입은 3년 예고제라서 이제 3학년 중3 말에서 고1 초까지 해가지고 나라에서 얘네들 어떻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고 이제 얘네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은 대학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3학년이 됐었을 때 3월달까지 확정안을 발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된 게 대학에서 발표한 거는 21학년도, 그다음에 나라에서 발표한 거는 22학년도예요. 이거 참고해서 들으시고요. 요건 이제 작년에 발표한 학교생활기록부의 변화. 그래서 이제 그 개선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작년에 했었죠. 요게 또 이제 개선된다는 거예요. 또 11월 좀 지나서 발표한다는 거에서. 실제로 이제 개선안의 내용을 보면은 중학교 학생부하고 고등학교 학생부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순서는. 그래서 쭉 하는 거에서 보면은 뭐 특기사항을 삭제하겠다, 인적사항과 통화하겠다, 뭐 이름을 바꾸겠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거. 특별 상황까지는. 근데 이제 수상 경력을 학기당 1개. 종전대로 학생부에 기재가 돼요. 수상 경력이. 근데 대학에 제공할 때는 학기당 1개만 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작년에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수상도 이제 거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그 추가적인 내용으로 해가지고 최대 6개까지. 학기당 1개니까 최대 6개까지 반영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원서를 접수한 건 9월이죠. 2학년, 3학년 2학기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5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재수를 해야 6개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입니다. 어쨌거나 학기당 1개. 그렇다고 수상이 의미가 없어지냐? 그렇지는 않아요. 전공과 관련된 수상은 좋은 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이 시험만 딱 봐야지 해가지고 그 시험 한번 딱 보면 상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꾸준히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상을 꾸준히 탈 수 있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뭐 테스트시라든지 뭐 막 이런 것들을 그 올려뒀었거든요. 대입자료도 미제공입니다. 미제공이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그거 좋아해서 하는 애들 빼고는 안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진로 희망사항, 나 어디 갈 거다, 나 뭐 하고 싶다. 옛날에는 애가 가고 싶은 거, 엄마가 가고 싶은 거 이렇게 2개 들었었는데 엄마는 없어졌어요. 애가 가고 싶은 거만 쓰는데 그것도 대입에 미제공하겠다. 그럼 도대체 입학사정원에서 얘는 꿈이 뭔데 이걸 하겠다라는 게 제공이 안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줄여가고 있어요. 비리가 많다 보니까 줄여가고 있어요. 다음 번, 요게 이제 가장 그 말이 비교과라고 하죠. 자진봉동이라고 하는 건데, 봉사활동, 뭐 동아리활동, 진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이제 봉사활동은 특기사항이 좀 적혀 있었거든요. 얘가 무슨 봉사를 해서 이건 어떤 거 했다. 근데 이제 미기재. 그리고 자율동아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율동아리라는 게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딱 올라가면은 내가 하고 싶은 동아리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규동아리를. 그것도 자기소개서도 쓰고 면접도 보고 해가지고 선발이 돼야 그 정규동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걸 못했을 때 이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맞는 아이들끼리 자율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이제 그 학생부에 실리면은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건데, 가입 제한은 두지 않고 동아리 개수를 제한, 학년당 1개. 그러니까 많이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객관적으로 확인이 아니라 사실만 동아리명과 동아리소개, 여기에서 얘가 뭐 했다라는 것까지 쓰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또 줄인 거죠. 소론문을 이제 기재 금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단체가 외부 것들도 많이 써줬었거든요. 청소년 단체는. 근데 그것도 다 교내 것만 또 줄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로 활동은 아까 그거예요. 진로들 특이사항에 시방부자 기재했지만 대입자료로 미제공하겠다. 내가 뭐 하고 싶은지를 제공할 수 없다. 그리고 분량 자체도 글자 수가 줄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줄인 상태에서 이게 현재 고1 애들이에요. 우리 애들은 중3이잖아요. 더 줄이겠다고 하는 거죠. 이걸 다 빼버리겠다. 막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그럼 이제 발표가 되는 건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교과학습 발달사항은 이제 크게 현행 유지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상. 교과학습 발달사항이라고 해서 애 성적표 나오고, 그 밑에 세특이라고 해가지고 선생님들마다 써주는 거. 요거는 현행 유지를 합니다. 근데 방과 후 학교 수강 내용을 기재를 했다가 이제 미기재로 들어가요. 방과 활동이라는 게 학생부 딱 나오고 애 성적 나온 다음에 밑에 영어 뭐 저거 쭉 다음에 맨 밑에 방과 활동으로 뭘 해서 몇 시간 이수하였다가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내가 전공과 관련된 거를 수강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이제는 미기재예요. 미기재는 또 어떻게 될까요? 안 해요. 그죠? 옛날에 방과 후 교사 막 입수하겠다 막 이렇게 다 해놓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또 다 실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유학기는 이제 중학교에는 있는데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독서활동 사항은 지금 그대로입니다. 예전처럼 독서활동 구구절절히 쓰지 않습니다. 책 이름, 저자.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행동특선및 종합의견도 천자가서 꽤 많이 썼는데 500자로 줄여졌습니다. 이게 작년에 발표한 학생부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다 줄여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알고 계시고 또 발표하면은 우리는 또 가야 돼요. 다음으로 대입 개편화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뭐 보다 나은 불구리와 공정한 선출거론이라고 해서 이게 작년에 대대적으로 발표한 내용이에요. 원래 공정했으면 보다 나을 필요가 없었겠죠. 실제로 넘어가면은 하나씩 들여다보면 정시 수능 위주 비율 확대, 수시 최저학년 기준 활용 이게 과제 1, 2예요. 그래서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를 위해서 대학의 정시 수능 비율이 30% 이상으로 하겠다. 그리고 좀 전에 얼마 전에 발표된 게 2022학년도 현재 고1 아이들 주요대는 40%로 늘리게 하겠다. 이게 발표된 상황이죠. 근데 사실상 제가 2021학년도 거 대입 자료를 딱 보여드릴 건데 이미 주요대가 30% 이상 뽑아요, 정시에. 그러니까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그리고 수능체제학력 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의 자율로 맡기겠다. 지금도 대학의 자율로 맡긴 상태입니다. 근데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완화되고. 이거는 그냥 크게 의미 없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수능인데, 이게 이제 2021에서 2022. 우리는 요 수능을 우리 애들이 보게 되겠죠. 그냥 보면은, 국어를 공통하고 선택으로 해서, 독서와 문학은 필수로 보게 하고, 선택으로 합법과 작물 언어와 매체 중에 태기를 하게 하겠다. 문이과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수학도 다양한 내용에서 문이과 부분 폐지해서 수학 1, 2,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수학 1과 수학 2, 요 수학 2가 현재 미적분 1 정도에 되는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확률 같은 게 미적분 기하 중에 태기를 하게 하겠다. 그죠? 점수 체제는 75대 25. 그래서 선택 과목은 25점 정도. 100점 만점으로 했었대요. 네, 그렇게 되고, 영어과 국사는 그대로고, 탐구도 그 사회 9과목과 과학 8과목, 총 17개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2개를 선택하게 하겠다라고 나라에서 던져줬습니다. 정말 이렇게 있었을 때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라면, 국어 같은 경우에 선택을 합법과 작목, 언어와 매체, 뭘 할까요, 아이들이? 딱 봤을 때 뭐가 더 만만해 보이죠? 언어와 매체가 좀 만만해 보이죠? 국어를 잘하는 아이들은 합법과 작문을 할 거예요. 국어를 좀 모르는 아이들은 언어와 매체를 할 거고요. 여기에서의 언어와 매체의 언어가 문법이에요. 그리고 현재 수능에서 화작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화작. 글의 내용을 이해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화작이에요. 그리고 화작을 많이 선택하게 되겠죠, 여기서는. 네, 국어는 그렇다 쳐도 수학에서는 실제로 이제 수학 수업 공부하고 확통, 미적, 기하예요. 딱 보면 확통으로 몰리겠죠.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라면. 그죠? 확통으로 몰리겠죠. 네, 어떤 제재가 없다라면. 그리고 요 조합에 있어서도 생활과 윤리가 지구과도 굉장히 하고 싶어지죠. 아무 문제, 암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사회문화. 뭐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라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문이과 폐지를 해가지고 투표합을 해서 던져놓은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대학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결론은 대학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건데 대학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발표가 됐어요. 얼마 전에 발표했죠. 서울대서부터 연대, 고대, 성황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대, 경희대 이 외에 한 23개 정도 대학이 반응을 했습니다. 대교육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자료가 나와요. 이과를 가려면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태기를 해라. 반드시. 확통은 인정 안 하겠다. 그 다음에 과학 2개 태기를 해라. 태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원투.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문이과 통폐합은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어요. 주요대에서는. 그 다음에 뭐 EBS 연계율을 70에서 50으로 축소하고 과목특징을 간접 연계하고 연계율 지금 변함이 없고 나머지 50%에는 추가적인 불안감이 생길 것이다.
사실상 이제 EBS 연기율이 문제가 많았죠. 이제 학교에서만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만 풀린다. 뭐 그런 얘기도 많았는데 50%로 축소한다고 해도 중요한 교재가 맞아요. 3학년 때 풀어야 돼요.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 네, 풀어야 되는 거고 연기교재 중에서는 변함이 없는데 이제 그때쯤 되면 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 50%밖에 연기가 안 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 50%에 따른 추가적인 불안감을 우리 학원에서 해소해주겠다. 막 이런 프로그램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가 영어 한국사였는데 이제 제2외국 한국 이건 큰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응시론이 별로 없거든요. 영어하고 한국사에 대한 절대평가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이게 절대평가라고 해서 만만히 보시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한국사 2021학년도에서 한국사를 어떻게 반영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제가 한 7개 정도 대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학에서 발표한 걸로. 자, 서울대서부터 연대 고대 쭉 있을 때 수시에서 한국사를 반영할 때는 서울대는 그냥 시험만 보면 된다. 그리고 연대하고 한양대는 모든 전형에 수능 조건이 없습니다. 올해부터 그랬어요. 연대도 한양대 원래 그랬고. 자, 고대는 뭐 인문 3등급, 자연 4등급 쭉 보면 대체적으로 이과는 4등급 이내를 맞춰주면 불이익이 없는 거죠. 수시에서. 4등급이라는 게 50점 만점에서 25점 맞으면 돼요. 50점 만점에서 20점. 반타작하면 불이익이 없고 인문은 고대 인문은 30점 맞아야 되고. 그 정도 점수를 맞으면 크게 무리가 없는 거다, 수시에서는. 근데 이제 정시를 봤더니 다 점수를 감점을 시켜요. 서울대는 4등급부터 0.4점, 3등급까지 만점이고 4등급에 0.4점 까주겠다. 이런 식으로 쭉 얘네들이 발표를 했죠. 근데 이런 표를 딱 보시면은 실제로 수시하고 정시에서 어디에 더 한국사가 중요한 것 같나요? 어디가 더 중요할 것 같나요? 한국사는 수시에 굉장히 중요해요. 정시는 점수지만 수시가 왜 중요하냐? 내가 서강대를 썼어요. 서강대를 쓰고 수능 끝나고 나서 논술을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한 주 정도 있는 논술입니다. 아직 수능 성적은 나오지 않았어요. 논술 시험을 봤는데 굉장히 잘 본 거예요. 자기 붙을 것 같은 거야. 근데 한국사를 밀렸었죠. 수능 성적표가 나왔더니 갑자기 모든 등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비미지한 일이에요. 실제로. 왜? 수능 그날 하루 보는 거거든요. 얘가 살짝 밀릴 수도 있거든요. 3분 굉장히 정신없습니다. 30분 시험 보고 2분 수고해 가고 또 30분 시험 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한국사를 못 맞췄어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탈락이에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서울대를 쓰는데 내가 4등급을 받아서 0.4점이 감점을 받아요. 그럼 수학을 다 맞으면 돼요. 다른 거가 점수가 좋으면은 지원하는데 불이익은 없어요. 진짜. 근데 한국사는 아이들이 고1 때 배웁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리고 2학년, 3학년 때 한국사를 다뤄주는 학교는 거의 없어요. 3학년 올라갈 때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줘야 25점을 받을 수 있어요. 난이도가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영어는 이제 비슷해요. 수시는 등급 조건에 포함, 등급 조건에 포함, 등급 조건. 평균간대만 2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나머지는 다 등급 조건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점수폭이 좀 커져요. 2등급 때 0.5, 뭐 여기 보면 12.5가 빠졌죠. 연세대학교 3등급일 때 여기서 5점 빠지고. 그래서 영어는 정시에 좀 치명적이에요. 점수폭이 커요. 연대가 원래 10점이었었는데 좀 줄여줬어요. 이대도 그랬었고 10점이었고. 그러니까 영어는 정시에 중요하고 수시에서는 뭐 중요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등급 조건에 포함이라는 게 대부분 수능 조건이라는 게 2합 4, 3합 6 이런 식이거든요. 영어를 만약에 망쳤어도 다른 과목으로 충족을 시키면 할 수 있잖아요. 탈락되진 않잖아요. 한국사처럼. 그래서 정시가 영어는 더 중요하다. 아직 먼 얘기지만은 이 절대평가에 대해서 우습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 그리고 영어 공부를 1학년 때까지 내가 영어 잘한다라고 해가지고 딱 놓는 순간 실제로 수능날 한식 9점 나와요. 2등급 되는 거예요. 꾸준히 해줘야 돼요. 저희는 수학과 학원입니다. 영어를 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성 제고라고 해서 학생부 기획에서는 아까 그 내용인데 과도한 교육을 이걸 한국 정부에서 인적산, 수산능력, 자유동아리, 소름을 이거 다 줄인다고 했잖아요. 통상사실. 다 줄인다면은 실제로 입학사정관은 서류를 보고 애를 뽑는 거예요. 일단은 1단계에서는 면접하기 전까지는 볼 게 없어요. 그래서 학교생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은 내신으로 좀 더 치열해질 수 있다. 내신으로. 그리고 세부능력 특기상 및 수상은 개수가 늘게 높은 상이 유지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도 이 아이들이 지금 이제
올해 이번 달 중순에 발표하는 거에서 학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유지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내신이 가장 필수가 돼요. 선발 지명성 강화, 자기소개서도 줄인다, 교자 추천도 폐지한다. 평가적인 견반 결과는 어느 정도는 지금 공개하고 있어요, 실제로. 대학교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선행 학습 영향 평가라는 것들을 발표합니다. 대학마다 거의 다 발표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어떤 면접이 나왔는지 다 발표를 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 커트라인의 평균 점수도 웬만한 대학들은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입 정보교육자 지도 회원이라고 해서 이게 나라에서 정보 포탈이라고 해가지고 대학 어디 가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꽤 잘 만들었어요. 안에 들어가서 성적을 입력하면은 내가 정시 어디 갈 수 있고 이런 것도 비교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냥 기존에 있는 기업들의 내용들을 더 많이 쓰죠. 메가스터디라든지 대외성이라든지 그런 걸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면접 부수고사. 면접 부수고사 같은 경우는 학생부 기반 맞추려고 하는 면접이라서 재시문 기반 부수고사 필요 여부를 것과는 최소한을 유도하겠다. 이 재시문 기반 면접이라는 게 서울대 일반 전형 어떤 문제를 주고 그걸 풀고 면접을 보는 것들, 고대라든지 연대라든지 학생부 종합 전형, 그게 재시문 기반이에요. 실제로 면접 문항을 전공하고 교육과정 입안이 엄청 제재하기 때문에 줄이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래도 유도, 최소한 유도지 폐지는 아니에요. 블라인드 면접은 지금 현재도 진행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학교나 인생대학에서 다 모르게 한국 가는 것들. 자, 결국 재시문 기반 부수고사가 유지시 학습 부담이 굉장히 늘어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현존하는 최고 난이도의 문제들이 나오는 거고, 연대 고대는 조금 애매한데 이게 수학과 푸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는 그 기반 기초적인 학습 능력이 있어야 그걸 판단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렇다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면접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성적이 나올 때 그때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집필고사 개선. 이런 것들은 이제 적성고사가 이제 폐지가 됩니다. 적성고사가 가장 강한 학교는 수도권에서 가천대학교죠. 적성에 서울대라는 가천대. 그런 게 이제 완전히 폐지가 돼요. 이게 왜 폐지가 되냐면 시험 보는 거거든요. 수학, 영어, 국어, 세 과목이나 두 과목 시험을 보는 건데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배된다 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그 적성으로 모집하던 대학들, 현재 고1에 있는 것부터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어떤 방법을 할지, 뭐 소논문술로 갈지, 아니면 학생부 종합을 늘릴지,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논술 전형은 폐지 유도 많이 줄었습니다, 진짜. 논술 전형 문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적성고사 폐지로 중위권 수험생들은 학습 부담이 커지고 논문과 단수를 유지되면 지속적으로 축소가 된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기까지가 이제 나라에서 발표한 내용들이고, 이제부터는 주요 대학 전형을 제가 빠르게 훑어드리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수시에는 학생부 위주의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정시에는 수능 위주 실기. 이렇게 해서 발표한 게 2014년이에요. 2014년도 때, 대학마다 전형이 막 3,000가지만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복잡하다고 니네 이렇게 뽑아라. 그래서 대학에서 잘 받아들여서 이런 종합으로 나눠주는데, 교과는 교과 중심, 말 그대로 내신으로 뽑는 것들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뭐 비교과, 면접 다 합쳐가지고 결국 입학사정관이 뽑는 내신 전형이에요. 내신 전형이에요. 종합 전형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논술 비일체 전형, 논술 전형이고, 실기 위주는 예체능 전형도 있지만은 수학, 과학 특기자, 외국어 특기자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정시는 수능입니다. 이런 표가 이제 대교육에서 발표하는 2021학년도 대학에서 발표했으니까 얘는 종합해서 이렇게 주거든요. 2021학년도를 보면은 교과 전형으로 146,923에서 42%, 전체 4년대 대학 인원 중에 42%를 교과를 뽑습니다. 종합은 24.8%. 그러면 학생부로만 뽑는 전형이 67%가 넘어요. 수시에. 그 다음에 논술 많이 줄었다고 했잖아요. 3.2%. 어차피 주요대에서밖에 안 뽑아요, 논술은. 그래서 인원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 뭐 특기자 이런 것도 5.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수시가 77%, 정시가 23%. 정시에서 수능이 가장 많이. 그쵸? 자, 이렇게 보면은 교과하고 종합으로 대학을 가지 못하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수시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일단 예비고 1,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내신에 목숨을 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런 표를 보실 때, 그 데이터의 오류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4년제 대학 전체적.
그러면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들 한번 볼까요? 자, 서울대에서부터 뭐 제가 10대까지 한 15개 정도 대학을 봤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은 자, 교과 없어요. 고대 있고 한양대, 중앙대, 이대 있고 다 없어요. 그래서 이 대학들에서 교과를 뽑는 건 7.7%밖에 안 됩니다. 주요 대는 교과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 학교의 내신 1.0과 이 학교의 내신 2.0 누가 뛰어난지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종합을 보시면은 전체에서 24%인데 이 대학들은 43.7%예요. 다 뽑아요. 종합전형. 발표한다고 하죠. 주요 13개 고등학교 학생부 종합에 고교 서열화가 있었나 어떻나 얼추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아까. 실제 얘네들은 종합은 굉장히 선호합니다. 주요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종합은 이런 거예요. 내신을 점수화시키지 않아요. 내신 점수화시켜서 이렇게 뽑질 않아요. 정성평가라고 하죠. 이 학교에 1.5가 있고 이 학교에 2.1이 있는데 교과를 1점으로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종합은 얘를 뽑고 싶은 거예요. 활동도 좋고. 얘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게 종합입니다. 노틀 전형 보시면 서울대 고대가 없고 많이 줄어서 그냥 12% 정도.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 한국관대도 줄고 있고 연대도 줄고 있고 의대는 아예 안 뽑는 데도 많고 그래요. 자, 실기가 대략 4.8%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의 실기 자체도 수학과학 특기자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예체능입니다. 많이 폐지됐어요. 외국어 특기자는 좀 남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시입니다. 2021학년도 30% 이상 된다는 거. 자, 서울대와 고대를 제외하고는 표 보시면은 연대는 35%까지 뽑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30% 쭉 대부분 38%까지 있죠. 39%도 있죠. 건대. 자, 이게 예정안입니다. 그 예정안과 실제가 달라요. 왜 다르냐? 자, 이게 연세대학교 2015, 2016, 2020 연세대학교 홈페이지가 다 있습니다. 예, 2019학년도까지. 예정한 29.2%, 29.3%, 다 30% 미만이었죠. 실제 뽑는 게 35, 39, 39, 38, 37. 수시는 100% 모집이 안 돼요. 뽑아놓은 건 도망가고, 뽑아놓은 건 도망가고, 그 2월 1월을 넘겨야 되거든요, 정시로. 그럼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연대 이번에 35% 뽑는다고 했죠, 21학년도에. 그럼 100%가 거의 45%까지 갑니다. 건대 같은 경우는 50%가 됩니다. 그 정시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주요대는 싫어하지 않아요. 수능 잘 보는 애들 좋아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 정시. 그리고 2022학년도는 서울대가 제일 먼저 발표를 했거든요. 아직 발표한 데는 없어요. 보시면 서울대가 원래 22%, 20%, 23% 하다가 2022학년도에 나라에서 30%나 뽑으라고 공고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발표해서 30% 뽑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예체능을 넘겼어요. 예체능을 넘겼어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그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은 여기 그대로 있어요. 여기 예체능이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납니다. 서울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좋은 애들을 미리 선정하고 싶은 거죠. 어차피 우수한 애들만 지원할 거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교과전형 다 없다고 그랬죠. 없으면. 그리고 교과 100%와 뭐 비교과가 살짝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거의 만점 주는 거니까 추기조동사. 그리고 교과 100%고 이 서류가 들어가는 게 약간 의심스러운 교과전형. 내신이 좋은 테두리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중에서 또 비교를 하겠다. 그게 고대죠. 여기서 보시면은 수능 최저가 있는 것과 수능 최저가 없는 게 있어요. 교과전형을 준비하실 때 이 수능 최저의 유무를 굉장히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한양대학교와 중앙대학교예요. 한양대는 학생부 교과전형이 최저가 없습니다. 보시면 경영학부 1.16, 정치외교 1.3, 기계공학과 1.1이에요. 기계공학과가 1.1이었으면은 지방 의대에 지원하는 100% 합격합니다. 수능 최저 맞추면. 지방 국립의대. 근데 얘는 기계공학과를 쓴 거죠. 최저가 없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최저가 없으면은 내신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집니다. 그죠? 근데 중앙대학교 학생부 교과는 최저가 있어요. 작년까지는 대략 3합 5였어요. 굉장히 높습니다. 3합 5. 3합 5가 무슨 말이시냐면 국어, 영어, 수학 해가지고 세 개 중에 이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등급이. 그러면 2, 1 정도야 나오겠지라고 고리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전에 가면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내신이 살짝씩 올라가는 게 보이죠. 평균 점수입니다.
커트라인이 더 낮아요. 그리고 간호학과 2.4. 제가 재작년 간호학과 그 중앙대 간호학과를 둘 다 보냈거든요. 제가 2.23, 2.22. 대기번호 9번, 대기번호 11번. 수능 최저 맞추면 2점대에도 중앙대 간호학과가 가능합니다. 교과적인. 최저가 있을 때는 수능 조건을 충족하게 만들어요. 중앙대는 학교장 추천이 또 따로 있어요. 내신 전형 중에. 여기는 최저가 없어요. 또 다르죠. 조금씩. 최저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게 교과전형이고요. 자, 종합전형은 서울대서부터 중앙대까지 쭉 비교해봤을 때 다 뽑는데 잘 보시면은 서울대, 영대, 고대는 면접이 있어요. 그리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는 면접이 없습니다. 성균관대 일부과를 제외하고. 왜 얘네들은 면접이 없고 얘네들은 면접이 있을까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그 최종 목표는 연고대 애들을 얼마나 뺏어오느냐. 입시에 있어서. 그죠? 그래서 서류를 내면 합격을 해버리면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납치라고 하는 건데, 이 납치가 됐었을 때 행복한 경우가 굉장히 더 많아요, 사실. 근데 납치가 됐을 때 우울한 경우도 간혹 나옵니다. 나는 썼어요. 9월달 모의고사 보고 나서 위치 확인해가지고 먼저 썼는데 성균관대에 합격을 한 거죠. 근데 수능을 다 맞았네요. 그런 사례들이 있죠. 얼마 전에 이 근처에 있었죠. 그게 이제 그 전형의 차이점입니다. 얘네들은 면접도 보고 좀 더 똘똘한 애들을 뽑으려고 그 종합전형에서도 되게 많이 재는 거죠. 서울대는 특히나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수능 최저는 이제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 종합에서는. 그 다음에 그 이하 대학교, 15개 대학교에서 2대서부터 10개까지 쭉 보시면은 얘네들은 좀 특이하게 면접이 있는 전형과 면접이 없는 전형이 공존해요. 대부분의 대학들. 일단 면접이 없는 애들, 중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가는 애들 먼저 땡기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그 언저리에 비슷하게 내신 좋은 애들은 면접까지 봐서 뽑겠다라는 거죠. 각자 자기들 대학마다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특성. 이제 논술 전형이죠. 논술 전형은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여기에서는 아직 최저가 있어요. 논술 전형에서도 핵심이 수능 최저를 얼마나 낮추느냐. 수능 최저가 있었을 때 경쟁률이 대학 논술을 높을 때 막 40대 1, 50대 1 막 이렇거든요. 근데 수능 최저가 반영이 돼서 실제 경쟁률은 거의 10대 1, 15대 1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최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논술을 생각하실 때는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부터 준비하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논술 준비하는 거 이과를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논술 전형은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논술을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11월에는 이제 얼마 전에 11월 20일 날 경기도 교육시험 모의고사가 있어요. 경기도 교육시험 모의고사를 보고 내가 수학이 1등급이나 95% 정도의 2등급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겨울방학 동안에 논술 전형을 준비하면 됩니다. 거기서 주요 이 중앙대 이상의 대학들 실제로 안 늦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논술이라는 게 이 중앙대 이상의 대학이 있고 중앙대 이하의 대학이 아주대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주대는 수능이 끝나요. 뭐 한 주, 2주 있다가 여기서 논술 시험이 있어요. 2주라는 시간이 있어요. 아주대에는 최저가 없어요. 그러면 아주대에 있는 애들이 많이 와 있겠죠. 그죠? 그럼 다 보면 다 나보다 잘할 것 같죠. 느낌이.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중에 수학 1등급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수학 1등급이 많이 나오면 8,000명. 지금 인구수가 팍팍팍팍 줄어들어서 실제 15만 명 정도 보게 되면 6,000명 나와요. 1등급. 그럼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호공,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의대. 그럼 6,000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주대 논술에. 2등급 위에 나오는 애들. 걔네들도 다른 등급 조건이 맞으면 정시에 12대나 반대를 가거든요. 걔네들 올 리가 없어요. 그럼 2등급 끝에서 3등급 맨 위. 이 아이들이 싸우는 게 아주대 논술이에요. 아주대 논술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새 조금은 쉬워지고 있는 추세인데 옛날에 한양대보다 어려웠어요. 합격한 자료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평균 점수가 50점, 100점 중에. 그죠? 그러면 그 2등급 맨 끝에 애와 3등급 맨 위에 애가 붙었을 때 누가 이길까요? 몰라요. 얘네들의 실력차는 없거든요. 그날 자기한테 유리한 문제가 나오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등급을 맞추려고 수능 준비를 진짜 열심히 해서 실제 그 등급을 맞추고 나서 2주 동안 준비를 해도 아주대 합격할 확률이 더 큰 거예요.
내가 수학이 3등급, 4등급 나오는데 내신도 안 좋으니까 쓸 게 논술밖에 없다고 그래서 논술 준비하잖아요. 수학이 4등급이 나오는데 논술을 어떻게 풀어요? 그러니까 이과는 실제로 2등급 95% 이상이 될 때 논술 준비를 하다가 나중에 그 등급 쪽으로 충족되면 그때마다 하시면 돼요. 논술이라는 게. 근데 문과는 또 달라요. 문과는 실제 배경 지식도 있어야 되고 글도 파악해가지고 자기 주장 써야 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서부터 하는 게 좋아요. 꾸준히 주 1회 정도 해가지고 2학년부터 문과는 주 1회 정도 해서 논술 준비를 하는데 대신 모의고사 등급합이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에 최저를 맞추는가를 확인하면서 그걸 맞췄을 때 꾸준히 진행을 하고 못 맞췄을 때는 과감히 적고 수능 공부를 더 치중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논술에서도 수능 최저가 굉장히 중요하다. 먼저 알고 계시고요. 자, 실기 위주죠. 이거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아요. 보시면은 서울대 없고 서울대 없고 서울대 없고 그런 다 없고 대부분 영어 그다음에 미대만 다 특기자 53명 그죠? 소프트웨어 이제 연습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게 다 실제 실기 전형은 2,102명이었는데 얘네는 543명 150명 정도는, 아니 1,500명 정도는 다 예체능이라는 게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신에게 맞는 고등학교란, 자, 중학교 이제 절대평가가 돼서 A인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과목 A인 학생이 많고, 전과목 A가 아니더라도 국영수 A인 학생은 더 많아요.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전과목 A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적 평균이 98점 이상이냐를 보셔야 돼요. 성적표를 보시고.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성실한 아이들이에요. 시키는 대로 하고, 복습도 열심히 하고, 이 98점 정도 나온다는 건 서술형에서 하나 잠깐 감점을 맞았다거나 미스도 하나 정도가 나오는 애들. 이런 아이들은 어떤 유형의 고등학교에서도 적응합니다. 그래서 뭐 일반고로 가도 시성으로 가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준비한 게 있으면 자소거나 외고를 진행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아이들. 근데 전과목 A인데 성적 평균이 95점 이하인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학 후에 기대치는 되게 높아요. 근데 가장 불안합니다, 실제로. 이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딱 선을 지키죠. 아, 나 9점 넣었으니까 됐죠. 이제 뭐 할 거 하죠. 성적 95점이야. 근데 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고등학교에 가도 이 성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고등학교에 가서 난 또 90점 넣으면 되겠지? 난이도에 따라 학교마다 다 다른데 어떤 학교는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근데 보편적인 학교에서 92, 3점을 맞았을 때 고등학교 아이들이 큰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3등급 이내는 들어가기 힘들어요. 예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는 평균 내신이 3등급, 4등급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이가 돼요. 그게 기대치가 높지 불안한 유형이고요. 좀 더 우울한 내용은 이제 전과목이 A가 아닌 경우. 이런 경우에는 특정 과목에서 주요 과목의 강점을 지닌 학생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국어를 잘해. 내가 영어를 잘해. 나 수학만은 진짜 잘해.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사실상 내신이 좀 어려운 학교에 부닥치는 게 좋아요. 제가 15년 정도 상담을 하면서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아이들의 성향을 봤었을 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내신 어려운 학교에 가면은 그 과목만큼은 내가 공부를 하거든요. 다른 건 못하더라도 영어는 내가 되게 못하는데 수학을 굉장히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럼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어느 순간 얘한테 수학을 물어봐도 얘가 멘토가 돼. 성적이 높아져요. 성적이 잘 나오면. 그럼 다른 과목까지 영향을 미쳐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굉장히 업이 될 수가 있어요. 특정 과목에 자신인데. 그 다음에 특정 과목에 이제 강점이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내신이 좀 더 쉬운 학교에 지망을 해서 겨울방학을 이용해가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중3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나라에서 선물을 줘요. 알고 계셨나요? 중학교 3학년 졸업한 아이들은 다 선물을 줍니다. 똑같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은 다 용서해 줍니다. 대학은 고등학교 걸로만 반영이 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선행이 되게 잘 되는 데가 있고 잘하는 애들이 있죠.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중학교 때 선행을 별로 안 하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겨울방학 동안에 고등상을 정말로 얘가 열심히 해서 중간고사에서 선행한 애보다 시험이 비슷하거나 똑같이 나오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얘가 미적분을 하고 있다고 해서 고등상을 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 중간고사에서.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데서 만나요. 중간고사에서. 얘가 미적분을 하고 있다고 움츠러들 필요 없이 내가 겨울방학 동안에 고등상이라도 제대로 하면 아니면 고등학까지라도 어느 정도 했으면 이게 중간고사에서 붙었을 때 이게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계기만 만들어주면 돼요. 항상 이제 패배자처럼 이렇게 나는 성향도 안 되고 나는 우울하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떤 계기만 찍어서 잘 풀고만 보면 어려운 거 최상위 안 풀면 어때요? 생성이라도 다 풀어놓고 가면은 중간고사에서 꽤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애가 B를 받아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학생고등학교는 진학에서 고1 때 결국은 성적이라서 내신 관리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은 교과대고 한번 특기사항을 위한 활동부터 해가지고 수업시간에 적극적인 태도와 참여, 그 다음에 발표 질문 토론 관련 활동에 적극적 참여, 활동에 대해서 정리를 미리미리 하자. 이제 실제 수업이라는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써줍니다. 세부학용 특기사항은. 선생님들이 써줄 때도 있고, 야, 네가 써와봐. 내가 인정을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있어요. 어쨌거나 그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인간관계예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러면 적극적인 참여가 돼야겠죠. 저 1학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데 2학년 때 되면은 절반이 잘하는 애들이 많죠. 학교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선생님들한테 보여주면 잘 열심히 한다는 걸 보면 한 줄이라도 잘 써줘요. 그 다음에 발표 질문 어떤 이제 그 프로젝트라든지 수행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 참여하는 것까지가 끝이 아니라 내가 뭘 했는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정리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갑자기 학기 말에 야, 나 뭐 써야 되니까 너 가져와봐. 네가 뭐 써줄게. 그럼 자기도 몰라요.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놨다가 그 전공하고 연결시켜가지고 풀어서 한 줄, 두 줄 써서 내면은 선생님 그때도 입력해 주거든요.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실칙입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 수학적, 봉사활동, 독서활동 등등등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발표가 되고 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교정교육과정 학습전략. 자,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대학교 전형화 확정하는 관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선택 전공에 따라 전략적으로 아주 열심히. 전략은 이겁니다. 아주 열심히.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왜 열심히 해야 되냐? 이게 오늘 설명의 가장 핵심인데요. 수능입니다, 수능.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수능을 가야 되죠. 그래서 이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고3 9월 달에 수시 원서 접수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원서 접수를 할까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거 6개를 이렇게 고르나요? 또 내신도 있고, 활동도 있고, 수능도 있고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내가 정시에 어디쯤 갈 수 있는가. 내가 정시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 정도. 그럼 6개를 이렇게 쓰나요?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조건이 되면 여기도 써요. 그다음에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6개가 있잖아요. 그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이라는 건데 수능이 얼마나 점수 받기가 어려운 건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학년 때 아이씨 내신 안다는 게 다 때려치고 수능 공부나 해야지. 그게 왜 힘든 건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2019학년도 2020학년도 이제 올해 수능이고요. 이제 작년 수능이에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모의고사라는 걸 봅니다. 모의고사를 1학년하고 2학년 때는 교육청 모의고사를 봐요. 경기도는 6월과 11월. 6월과 11월.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를 보지 않으면은 이 아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동안에 딱 4번밖에 시험을 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성적표가 A4 한 장에 아주 잘 나옵니다. 뭐 어떻게 되는지까지 나오고, 과목별로 100분위도 다 나오고, 조합 100분위도 나와요. 국어, 수학, 그러니까 내 위치를 알아요. 전국에서. 전국에서 나오고 상위 97% 이런 식으로 나와요, 위치가.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3월달이나 4월달까지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6월달이 되면 달라지죠. 네, 얘네들이 들어오는 거죠. 재생들이 들어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끼리 이렇게 시험을 봐서 내 위치를 알았는데, 이 6월달에 6만 7천 명 정도, 올해 6만 8천 명 정도, 이 인원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럼 다른 시험이 되는 거잖아요. 내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어떤 식이냐? 나 시험 잘 본 것 같아. 비슷하게 본 것 같아. 근데 얘네들이 들어와가지고 내 위치가 흔들리는 거죠. 내 위치가 여기 있었는데, 이 6만 7천 명이 다 내 밑으로 들어오면은 내가 분명히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위아래로 서서.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6월달 모의고사. 6월달 모의고사는 근데 이 재수생들도 아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상. 물론 잘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재수생들이라는 아이들도 11월에 수능이 끝나고 바로 재수하겠다고 해서 수능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죠. 6월달 수시를 썼으니까 수시 기다려요.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추가로 기다렸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정시 썼어요. 또 안 됐어요. 또 추가로 또 했는데 또 안 됐어요. 그럼 다 떨어지고 나면은 2월 중순, 2월 말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공부하는 거죠. 그럼 3월, 4월, 5월. 3달 공부하는 거예요.
11월서부터 2월달까지 애가 꾸준히 공부를 했으면 굉장히 날카롭겠지만은 2달 쉬면은 그냥 제로 베이스예요. 다시 해야 돼요. 수학 문제도 잘 안 풀려요. 예를 들어 공부하는 시간은 3, 4, 5, 3달밖에 안 돼요. 근데 재학생들은 어때요? 대학에 가고자 하는 애들은 2학년 겨울방학,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이 가장 피크입니다. 진짜 열심히 해요, 애들. 안 하던 애들까지도 열심히 해요. 그 상황에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뚜껑을 열면 얘네가 다 이겨요. 왜? 얘네는 학교를 안 가요. 중간고사가 없어요. 학교 수행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얘네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력면에서는 비등비등해요. 제가 생각할 때 6월에 애들이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아이들도. 6월달에 막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그 학원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이 야, 재생 들어오니까 이거 중요한 시험이라고 응원을 막 해주죠. 그럼 얘는 이제 막 긴장을 하죠, 점점. 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실전으로 평가원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긴장을 많이 해서 성적이 잘 안 나오고. 멘탈입니다, 멘탈. 6월달 멘탈. 멘탈이 강한 아이들은 성적 그대로 유지하는 아이들 꽤 있어요.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은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 애들이 멘탈이 굉장히 강해요. 그게 6월이죠. 9월이 되면 늘어나요. 7만 6천 명, 7만 8천 명. 10,000명 정도가 또 늘어납니다. 얘네가 진짜예요. 얘네가 반수생들. 반수생들 중에는 약간 좀 재수없는 애들이 있어요. 이미 연고대를 다니고 있어요. 나는 서울대를 가야겠다는 거죠. 서울대 연고대를 다니면서 나는 의대를 가야겠다는 거죠. 심지어 의대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나는 더 좋은 의대를 가야겠다는 거죠. 걔네들 취업이 됩니다. 무조건 밀립니다. 100분이나. 내가 시험 보면 아이들은 항상 얘기를 해요. 아, 나 이거 계산 실수했어. 그죠? 계산 실수를 3년 동안 하고 있죠. 근데 그 실수를 안 해야 안 밀려요. 그 한 문제. 그 한 문제를 안 해야 안 밀리는데 그걸 실패해버리고 그냥 밀릴 수밖에 없는 게 9월 시험입니다. 이제 9월달 시험을 보고 그 다음 주가 거의 원서접수예요. 성적표도 나오기 전에. 원서접수 해놓고 2달 동안 열심히 공부했더니 재생이 13만 명이 됐어요. 얘는 이제 올해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13만. 또 한 6만 명 정도가 또 늘어납니다. 5, 6만 명 정도. 그러니까 다 다른 시험이에요. 6월, 9월, 16월. 그래서 내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재수생들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서 재수생들이 정규분포를 할 거예요. 재학생들도 정규분포를 하죠. 이 두 개를 합치면은 그렇게 큰 오차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폭망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요. 실제로. 나 수능 끝나고 나서 나 대박 났어, 잘 봤어 하는 애들은 말을 합니다. 그죠? 주위에 꼭 있어요. 근데 망한 애들은 얘기를 안 하죠. 왜 망하느냐? 재학생들 때문입니다. 고3 아이들이 3월 달에 45만 6천 명이었어요. 쭉 가더니 실전에 39만 9천 명. 거의 5만 6천 명 이상이 없어졌어요. 올해도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원서적으로 거의 비슷한 인원이잖아요. 네? 5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시험을 안 봐요. 고3인데. 얘네들 왜 시험을 안 봤을까요? 수시에 합격. 그런 아이들도 그런 있습니다. 근데 수시라는 게 6개를 쓰죠. 수능 최저가 없어야 되죠. 수능 전에 발표가 돼야 시험을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만든 학교에 있는 애들 시험 안 볼 수가 있는데 대다수의 아이들은 그냥 안 보는 거예요. 그냥. 물론 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취업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3월, 6월, 9월 모의고사죠. 모의고사 어디서 보죠? 학교 가야 되잖아요. 출석 체크를 해요. 그죠? 출석 체크를 해요. 근데 수능 날은 어때요? 학교를 안 가요. 출석 체크가 없어요. 그리고 막 수업 교수는 할인도 많이 해줘요. 수능 날은 고사장을 가죠. 고사장. 내가 처음 가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시험을 보러 안 가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아이들 중에 1, 2, 3등급이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8등급은 시험을 가서 갈 수 없는 아이들. 이게 웃긴 얘기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9월 달에 100명이 시험을 봤어요. 제가 11등을 했습니다. 그럼 몇 등급이죠? 11%? 2등급 그때 딱 걸렸죠. 그리고 2달 동안 진짜 열심히 해서 한 명을 제끼고 내가 수능날 10등을 했어요. 이 인원 중에. 잘했죠? 몇 등급이 나와야 되죠? 2등급이 나와야 되잖아요. 100명이 아니에요. 100분위로 하는 거잖아요. 밑에 있는 애들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위 아래로 재생들이 들어옵니다. 컨트에 걸리는 등급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한 등급씩 떨어져요. 그래서 수능 등급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수능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고
굉장히 우울해지셨는데 한 가지만 더 궁금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은 좀 다를 텐데 미적이나 기하로 바뀔 테니까요. 이게 수학 가형입니다. 이과예요. 가형과나요. 이게 작년 고2 11월 모의고사예요. 걔네가 얘네들이겠죠. 지금 시중을 보고 준비하고 있는 애들. 자, 가형과 나형 비교해보시면 43% 56%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 안 나잖아요. 가형이 17만 명이고 나형이 22만 6천 명. 이때 가형의 1등급이 대략 한 10,000명 정도 나왔습니다. 작년 11월 모의고사 10,000명 정도. 그리고 이렇게 흘러갔겠죠. 그렇죠. 자, 이때 3월 달에도 15만 명 좀 줄었어요. 6월 달에 6만 8천 명이 투입이 됐는데 애들이 그렇게 6만 8천 명이 생각보다 별로 안 늘었어요. 그쵸? 1,000명? 여기 이과 애들이 1,000명밖에 없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제 문과로 갈아타기 시작했는데. 9월 달이 됐더니 여기서 한 10,000명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3만 명이 생깁니다. 거의 3만 명, 2만 5천 명이 생겼습니다. 점점 줄어듭니다. 왜요? 가형은 어렵거든요. 어렵습니다. 6월 달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아이들이 TV에서 시험을 봅니다. 6월 시험을 보면 배치표를 보겠죠. 내가 가르치는 대학교 보니까 가형, 나형 교차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나형을 보고 문과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나형을 보고 화생국을 쓰는 거예요. 기계공학과를 쓸 수 있어요. 그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가천대학교 이하. 그러면 대체적으로 사람은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죠. 좀 더 취업이 잘 되는 학과, 좀 더 좋은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대거 이동을 하는 시기가 6월에서 9월. 6월에서 9월. 매번 똑같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럼 수능 때 지금 이게 가형 선택하는 16만 7천 명이고 여기 18만 명, 16만 명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접수와 응시, 그 도망가는 애들 때문에. 여기서도 줄어듭니다. 15만 명 정도 될 거예요. 제 생각에 15만 명 내외일 것 같아요. 15만 명이면 6천 명이거든요. 1등급이 많이 주면 7천 명 정도. 4%에서 딱 끊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때 1등급을 받았던 아이들이 실제 수능에서 이때 10,000명 정도 나왔는데 그러면 몇 명 정도가 1등급을 못 받죠? 3,000명. 그죠? 아니죠. 그때는 얘네가 없었잖아요. 재생 중에 1,000명이 있으면 4,000명. 2,000명이 있으면 4,000명, 5,000명, 이런 식으로. 실제 여기에서 1등급 받은 아이들 중에 1등급을 유지할 확률은 반반이에요. 그래서 수학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열하게 일단은 1학년들 내신 공부하고 내신을 잘 겪은 아이들이 수능을 잘 봐요. 이게 어떤 걸 반증을 하냐면은 신성부 내신이 굉장히 어려웠죠, 수학이. 지금도 좀 어려운데 좀 쉬어졌다가 막 그러긴 한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성부 수학 내신 3등급 받으면 수능 1등급 나와요. 항상 그랬어요. 내신으로 그렇게 애들을 볶으니까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정시가 늘어나는 세대가 될 거라 예상이 됩니다. 이미 40%를 공헌을 했고, 그렇죠? 그러면 내신을 좀 치열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승점도 나옵니다. 그럼 이제 고1은 이제 내신에 최우선을 하고, 그다음에 고2가 되었을 때는 자신을 돌아보고, 3학년 때는 지원관을 목표에 되겠다. 요 빨간 게 내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실제로 고1은 무조건 모든 아이가 내신에 올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고2가 되었을 때 이제 2학기가 끝났잖아요. 남은 3학기잖아요. 아, 내가 이걸 건너갈 수 있을까 없을까. 대략 이 주요 경기권 이내의 대학을 생각했을 때 내신이 한 3.5 이내로 나온다라고 하면 끝까지 내신을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3학년이 되면은 이제 거의 판가름이 나거든요. 내신 준비하는 애들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수능이나 다른 방법들을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참고자료는 이제 인문계열과 그 연세대학 인문대학 문제인데, 이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이 동영상이 올라가져 있어요. 이게 작년 4월 설명회가 그랬을 거예요. 네, 4월 설명회였는데, 설명회 자료들을 보시면은 대학교 가서 설명회 들으시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은 동영상 올려놓은 거 보시면은 이런 자료들을 보여줘요. 인문계열은 논술 전형에, 합격자의 평균 내신이 대략 3.29 정도. 그쵸? 여기까지 붙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7등급 때 애들. 근데 평균은 요 정도 내신. 그 다음에 인문계열 특기자는 실제 2.2 평균 정도, 요 정도. 그리고 4점대 정도 하는 거. 인문계열 특기자라면 외고, 국제고, 자사고, 그 다음에 일반계열에서 외고 특기가 있는 애들이겠죠. 그쵸? 그래도 내신은 요 정도입니다, 평균. 활동 무대を보시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평균이 1.82. 여기는 학교가 좋은 애겠죠? 그렇죠? 대부분 일반고에서 여기에서 내신이 나와요.
면접형은 학생도 좋아하는데 내신이 살짝 점수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낮아지죠. 1.2 정도. 정시도 보시면 대략 3.9, 3.37 정도. 대략 평균적으로 3점대 내신을 유지해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술 전형, 제가 여기도 2.97. 특기자는 조금 낮춰져요. 왜냐면 과거 영재고에 되어 있으니까 3.16. 활동고세요도 면접형 보면은 1.33, 1.34예요. 문과보다 더 세요. 실제로. 내신 평균. 정시도 3.14. 의대 자료 보시면은, 이제 논술이나 이런 거, 활동고세요 면접형 보면 1.13, 2.1만 이런 추이가 있어요. 정시도 2.13입니다. 그러면 이제 참고자료는 이것을 연대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중앙대도 있고 한양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자료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